열심히 공부해서 보험 참고왕이 되겠어. 이게 뭐야? 급여,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이 비급여는 또 뭐람? 급여냐, 비급여냐. 그것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기획공장 보험 PT 오늘의 강사 김은희입니다. 앞에 스토리 잘 보셨나요? 보험 청구 업무 시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인데요. 치과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와 비급여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요. 건강보험에서 요양급여와 비급여에 대해서 정리해 볼까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보험이 된다고 하면은 비용을 안 내는 걸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요. 요양급여는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요양급여는 전체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병원에 대신 지급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아서 환자 본인이 전액을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진료비의 좀 흐름에 대해서 조금 볼 건데요. 환자분이 치아 통증으로 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료 비용이 10,000원이 나왔고요. 그 중에서 건강보험공단이 70%를 부담을 하고 환자분 본인이 3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진료 후에 3,000원의 비용을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에 지불을 하고 가셨는데요. 그러면 나머지 7,000원, 그 70%에 해당하는 7,000원은 어떻게 받으면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강보험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건강보험으로 급여 비용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게 될 거고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그 결과를 병원에도 주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나머지 금액 있죠? 7,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병원으로 입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환자분,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충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어떤 그 진료를 받으신 후에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는 것, 이게 바로 요양급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어디에 정해져 있냐면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4장 보험급여 항목이고요. 여기서 요양급여는 이런 것이다 라는 것까지 나와 있고, 여기서 제 그 1번에 보시면 1항 각 호의 요양급여를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급여 대상으로 정한 것의 나머지 모든 것은 다 요양급여 항목이다 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비급여는 어떻게 지정을 하느냐? 업무나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 것, 그것들이 다 비급여로 정해진 것들만 비급여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조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비급여 대상은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서 그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 그리고 질병의 부상이나 아니면 어떤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예방 목적인 경우나 아니면은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치아 교정 같은 경우, 아니면 외모 개선을 목적을 하기 위해서 아간면 교정술을 한다든지 교정치료를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 많이 하죠. 불소도포 같은 것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착색 제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방 목적의 치석 제거라든지 아니면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해지지 않은 실란트, 그리고 보철 치료들이 이 비급여 대상에 해당이 될 거고요. 이거 외에도 행위 비급여라고 해서 어떤 행위 자체를 다 비급여로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외한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비급여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전체 진료 항목에서 비급여 항목을 뺀 나머지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급여 보험 항목이 되게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신경치료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표에서 신경치료, 근관치료는 급여 항목에 있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신경치료의 전체 행위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보험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신경치료를 하다가 MTA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관충전용으로 썼을 때 비급여 항목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비용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이제 코어로 넘어갈게요. 그러면 신경치료 후에 코어를 하게 되면 이것은 코어를 하는 재료에 따라서 이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급여 가능한 재료, 예를 들어서 아말감이라든지 아니면 미라클 믹스라든지 아니면 글래스 아이오노모 같은 것을 사용하신다면 급여 가능한 재료이기 때문에 코어를 급여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흔히 말하는 그 컴포짓 레진이라고 하죠. 레진 코어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비급여입니다. 광중합형 레진이 그 급여가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광중합형 레진 같은 경우에는 만 5세 이상 12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우식 치료, 그러니까 충치 치료할 때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치수 치료를 후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컴포짓 레진을 쓰셨다, 레진 코어를 하셨다 했을 때는 그 비급여 비용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라운 같은 경우에요. 크라운은 비급여 항목으로 아예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비급여로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병원에서 쓰는 접착제가 너무 비싸고 좋은 재료라 이 비용을 따로 받고 싶다.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별도의 비용을 추가해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포인트예요. 치료 항목 중에서 정해진 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요양급여 항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의 비급여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글래스 아이오노모로 충전을 했을 때 자가중합형은 보험 청구가 되는 거를 알겠어요. 근데 그 비슬죄 사안은 LC라고 불리죠. 흔히 광중합형도 그런 보험이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충전 행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말감 충전 같은 경우에는 항목에 있죠. 그리고 나 항목에 보면 복합 레진, 글래스 아이오노모 시멘트, 충전 포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항목에는 광중합형 복합 레진이 있고요. 근데 차 13-나, 그죠? 복합 레진의 충전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자가중합형, 혼자 스스로 굽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라고 불리는 광중합형 그 글래스 아이오노모는 산정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비급여로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원장님께서 사랑니 발치 후에 우리 병원에서는 10만원짜리 서지컬 바가 있는데 그거를 2개나 쓰셨어요. 너무 아깝기 때문에 이건 비용을 추가로 받아도 될까요? 라고 생각을 했을 수 있는데요. 버나 우리 절삭기류 같은 경우에는 고시 2011-172호에 보시면은요. 별도로 정한 재료 비용, 그 정액 수가만큼을 산정토록 기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깝지만 이런 경우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하시잖아요. 이미 비급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경치료할 때 환자분이 통증에 민감하셔서 표면마취제를 바르고 무통마취기를 사용해서 마취를 했는데 그럼 얘는 보험으로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비급여일까요? 이것도 산정지침을 조금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마취료의 산정 지침에 보면 마취 약제 주사 시 사용한 일회용 주사기나 주사침 같은 재료대는 소정 점수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대도 별도로 사용할 수 없고요. 표면 마취 역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가 불가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 별도로 비용을 받았다라고 하면 이미 비급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게 나왔어요. 2025년 8월 1일에 신설된 바늘 없는 분사식 주사 같은 경우에는 비급여 항목으로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사용하셨다라고 하면 치면 마취를 비급여로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항목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입니다. 환자분이 일부 부담을 하셔야 되시고요. 치료 항목 중에 비급여 비용을 뺀 나머지 전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미적용되는 항목이고요. 정해진 항목만 받을 수 있고 환자분이 전액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 강의도 꼭 함께 해주세요. 지금까지 기획공장 보험 PT였습니다. 감사합니다.